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좀 쉬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아, 5강의 두 번째 시간. 한국의 이제 의식주와 여가 관광문화 중에서 여가 관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은 앞 시간 너무 이제 제가 좀 길게 의식주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번 시간은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시간을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그렇게 많이 뭐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한국의 인들이 어떻게 여가를 즐기고 또한 어떠한 그 관광을 즐기고 있는지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접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라든지 관광을 즐기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한국인들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식의 여가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여가와 관광 문화에 있어서 한국의 여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가의 먼저 개념과 조건을 보면 여가의 개념이라는 것은 서양에서의 여가는 자기 생활 공간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해방, 남는 시간, 자유 시간, 배움과 교양의 의미들을 지니고 있죠. 여가.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에서의 여가라는 것은 일이 없이 한가로운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없어 한가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한가로운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가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가의 조건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정열적으로 추구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즐거움이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태도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 자체를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의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무언가를 정열적으로 추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이 남는 것, 일이 없어서 한가롭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일 이외에,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직장일이 되겠죠. 그러한 직장일 이외에 무언가를 정열적으로 일종의 취미 생활이죠.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일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죠. 어,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즐거움이 오게 될 것이고 기쁨이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더불어서 그것 자체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들,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여가 시간을 너 뭘로 지냈느냐 했을 때 그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앉았어 라고 한다면 그 여가 생활이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것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음악을 이를테면 음악 감상을 하면서 그 음악 듣는 행위 자체를 그냥 즐겨버리게 된다면 그것도 일종의 어떠한 하나의 여가를 즐기는 방법이면서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죠. 남는 시간을 어떻게 즐길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여가 시간을 투자하고 활용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6.25 전쟁 이후에 어떤 폐허의 상태에서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발전을 이룩하죠.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게 되면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까지가 어떤 산업화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정보화의 시대죠. 이 정보화 시대가 되게 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려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게 되는 거죠. 힐링. 어, 힐링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을 얼마만큼 나에게 힐링이 되게끔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결국 이 힐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심적 상태의 치유 아닙니까? 치유. 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것에 중점 두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 형태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여가 현황이라는 걸 놓고 보면 한국인들이 이제 평소에는 두세 시간, 그다음에 가장 많은 이 시간, 여가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두 시간, 서너 시간, 5시간, 1시간 이하까지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죠. 그러니까 두세 시간을 가장 많이 여가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나오고 나서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직장 퇴근 후에는 음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직장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힐링의 어떤 핵심이었는데 내 몸을 치유한다 그런 의미로 막 계속 술을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많이 사라져 버리고 여가 시간을 자신만의 어떤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취미 생활들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내 몸을 가꾼다거나 혹은 자신만의 어떠한 그 취미 생활로서 무언가를 자꾸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생활들로 이제 변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런데 포인트를 맞춘 아파트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1인 가구 주택이 많아지고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과거의 한국이라는 게 어떤 대가족 중심의 사회 안에서 핵가족 중심의 사회로 변모되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져 버리거나 혹은 1인 가족과 같이 혼자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가를 즐기는 포인트 자체도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과거에는 이제 공동체 중심의 어떠한 우리라는 문화가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서양하고 비슷하게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어떠한 그 특성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여가 생활 평일의 어떤 특성을 보면 5시간 이상이 60세 이상 중졸 이하, 그다음에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주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 이제 그 많은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로 이제 그 퇴직자들 6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퇴직자지 않습니까? 정년 퇴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여가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노동의 강도라는 게 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를테면 여가 시간을 가진다고 하지만 타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동 강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가 시간을 주말과 휴일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활용하는 시간을 봐도 이제 5시간 이상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어, 물론 지금 이제 이것이 조사된 시기를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더 많아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 여가를 시간이 날 때마다 즐기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드러내게끔 변화해버렸습니다. 한국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것이 과거는 어떠한 그 가장으로서의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진 가장들이 자신을 위한 투자보다는 어, 가족들을 위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가족들을 위한 물론 이제 지금도 어떤 가장의 몫이라는 것이 저도 제가 여가 시간을 뭘 쓰느냐 했을 때 주로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가족들을 위한 여가 시간을 거의 쓰고 있죠. 제 자신을 위한 여가 시간이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뭐 전 그것에 대해서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즐거워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즐기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이제 여가 현황이 이렇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어떤 여가비 지출과 여가 활동의 실태를 보면 한국의 여가비 지출은 10만 원 미만이 이제 가장 많고 15에서 25, 15에서 20만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여가비 지출을 당연시 생각을 하고 즐기려고 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펜션 같은 경우에도 펜션 문화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리조트라든지 펜션 같은 게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죠. 고급화 전략을 쓴다는 것은 사람들이 비싸도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자기가 여가를 즐기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매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리조트라든지 펜션을 즐기는 것은 어떤 관광 문화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가를 즐기는 그런 데 있어서도 고급화 전략을 쓴다는 거죠. 일정 부분은. 그래서 여가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가 활동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보면 평일이나 주말 모두 텔레비전 보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집에서 쉰다가 그 다음으로 인터넷 게임, 취미 활동, 가족과의 외식, 친구 만나기, 모임 참가 등의 어떤 순서를 보인다는 거죠. 어. 물론 많기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기가 가장 그러니까 많지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이렇게 돼버렸을 때 코로나 사태가 인해 가지고 더욱더 집콕이 많잖아요. 집에 콕 박혀가지고 있는 집콕이 많다 보니까 텔레비전 보기가 더 일상화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어, 그다음 뭐 취미 활동, 인터넷 게임, 그다음 가족과의 외식, 친구 만나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여가 활동의 어떤 한 대상으로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가 활동의 어떤 걸림돌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 그다음에 평일과 그러니까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평일과 주말에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제 평일에는 주로 시간 부족, 주말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지 걸림돌로서요. 그러니까 그 평일에는 그러니까 직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퇴근하는 시간이 보통 이제 5시, 6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여가를 즐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주말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평일보다는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한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한국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이제 한국인들의 어떤 여가 문화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어떠한 관광 문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관광의 개념.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어떤 풍경 혹은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 활동의 한 형태로서 그러니까 여가 활동의 연장선상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일상생활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타국이나 타 지역을 여행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이면서 이러한 행위로 파생되는 사회 현상의 총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회 현상이 총체냐 했을 때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를 하면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라는 것들의 행위가 결국 그 지역 이를테면 관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지역 사회 자체가 그 관광업을 주로 하는 또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 보았을 때 이러한 행위들과 행위들이라는 것이 사회 현상을 드러내는 총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관광은 지금은 어떤 그 관광의 중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부각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외국인들의 관광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서울 중심의 관광이었죠.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지방으로 분산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화되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어떤 관광이라는 것은 서울 중심의 관광으로서 뭐 이를테면 명동과 이태원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특정 어떤 지방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국 서울 시내 안에서 그 한국적인 특성을 느끼는 그런 것이 관광의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어떤 지방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그 지방색을 드러내는 관광 문화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제주도라고 할 수 있죠. 제주도가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그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죠. 그리고 그 제주도 자체가 한국인들에게도 어떠한 힐링의 공간으로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곳이죠.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기 때 섬으로서 육지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색 공간으로서 충분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광의 공통적 속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관광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고 휴식을 주고 새로운 볼거리를 주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면서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고 혹은 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충족시키는 행위가 관광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관광의 공통적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자유우사라는 거죠. 관광이라는 것은 타인의 어떤 강압이라든지 혹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유우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선택되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 안에 일상생활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동해서 시간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이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들어왔다가 눌러 앉게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너무 이제 한국이 좋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관광 목적이라 그랬을 때는 일정 시간, 그러니까 일상생활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일정 시간을 관광에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공간적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공간적 이동. 그래서 공간적으로 일시적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권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경제적 소비를 하게 돼 있죠. 관광은. 그래서 관광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 소비 행위가 수반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잠을 자더라도 숙박업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조트라든지 펜션 이런 것들이 경제적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사회문화적 행위라는 거죠. 관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타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의 어떤 사회문화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화적 갈등과 충격이 수반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그 현지인들과 문화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어떠한 식문화에서의 충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식문화가 한국에서 산낙지 아닙니까? 산낙지를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낙지가 살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라고 하지만 저도 산낙지는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식문화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문화적 충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관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생태 환경과의 교감, 그러니까 다른 생활권의 어떤 생태 환경과의 교감을 통해 가지고 느낌을 주고받는 행위다. 이게 이제 관광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어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관광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주 5일제 근무의 확대와 소득 수준의 향상, 그 다음에 의학기술의 발달, 핵 가족화, 그 다음에 고령화, 이러한 것 등이 관광 수요의 어떤 증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한국 안에서도. 근로조건의 개선이죠. 주 5일제 근무 확대라는 것이. 더불어서 소득 수준의 향상이라는 것이 결국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힐링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몸과 마음의 어떤 정신적 치유를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여행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여행의 행태까지 바꿔놨다는 거죠. 그럼 여행의 행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이를테면 단체 관광을 하거나 경관 중심, 경관이라는 것은 경치죠, 경치 일종의.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라든지 혹은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서만 그쳤다는 거죠. 그 관광이라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단조로웠다는 겁니다. 관광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자유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 테마관광 눈으로 관광의 형태가 굉장히 다변화됐다는 겁니다. 자유관광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어떤 인터넷 문화라는 게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맛집들도 검색만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맛집이 어디고 또 뭐 이런 거 있죠. 현지인들이 꼽은 맛집 막 이런 것들도 엄청난 정보들이,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느 곳을 간다 그랬을 때 그곳에 가게 됐을 때 그곳에 여행 가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행 가이드들이 추천하는 그런 곳들만 돌아다니는 것이 관광의 행태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이를테면 그 동남아로 단체 관광을 간다 그럴 때가 이제 그러한 형태로 여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은 이제 자유관광 형태로 바꿔버렸죠. 한국인들도 많이 이제 자유관광 형태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정보 공유를 하는 거죠. 그곳에 가보면은 어떤 것들이 좋더라.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그저 베트남의 나트랑이라는 곳을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 자유여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자유관광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정보를 다 접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나트랑 소개하는 사이트가. 그래서 어느 지역이, 거기 안에서 어느 지역을 가면 좋고, 무엇을 보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관광의 너의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관광 스케줄을 짜가지고 자유여행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관광의 행태와는 많이 변화됐다는 거죠. 더불어서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자연을 중시하는 관광 형태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어떤 자연을 도외시한 채 보여지는 인간 중심이었던 관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자연을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로 관광이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험 관광이라는 것과 테마 관광이라는 것은 그 일상적인 경관 중심의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 안에 이제 모험적 요소들을 집어넣거나 혹은 테마의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관광 스케줄을 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화된 형태의 어떤 관광 스케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관광이라는 것도 그러한 모험 관광이라든지 테마 관광의 어떤 형태로 많은 스케줄이 짜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뭐 치맥 이런 것들이죠. 관광 그 안에 치맥을 먹는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치맥이라는 것이 어떤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치킨과 맥주 아닙니까? 치킨과 맥주의 어떤 그러한 독특한 관광적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가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참여 유도, 그러니까 참여 유형도 개성 추구형과 가족 동반형, 도시 탈피형, 자기 개발형, 자기 추구형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을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했을 때 그 형태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거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같이 동반해서 가거나 혹은 도시를 탈피해 가지고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 가지고 지방의 어떠한 소도시들을 가 가지고 거기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혹은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 탄광촌이었던 곳을 개발을 한다거나 과거에 탄광이었던 것을 그 탄광이었던 동굴 안에 이를테면 그 와인 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이를테면 도시 탈피형 관광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자기 개발형, 자기 추구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게 어떤 개인 중심 혹은 내가 나를 개발하는 혹은 내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인식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그 관광의 환경이라는 건 역시 그와 같은 참여 유도 유형이라는 것도 역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어떤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관광을 하게 될 때는 인터넷으로 제일 먼저 뭡니까? 그 내가 관광을 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제일 먼저 맛집을 검색해 봅니다. 저는 맛집을 검색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어느 관광지에 갔는데 제일 과거에 기분 나빴던 것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관광을 한다 그랬을 때 기분 나빴던 것들 중에 하나로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식입니다. 식. 그러니까 그 관광지에 가게 되면 그냥 관광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그냥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먹는다라는 정도의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관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를테면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경주를 간다 그랬을 때 경주에 가가지고 경주의 맛집이 어디다를 갖다 인터넷으로 다 쳐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인터넷에 나온 그 맛집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관광, 경관 중심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주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갔었는데요. 그 갔던 이유는 뭐냐면 경주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천년고도 그러니까 신라의 천년 동안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천년고도로서 그 문화유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라 왕관은 이렇게 생겼다. 혹은 신라 왕들이 옛날 무덤들은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죠. 그다음에 첨성대의 모습은 실제로 보면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길 거 아닙니까? 학습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제 경주 관광을 갔었고요. 그 관광하는 그 안에 스케줄은 제가 마음대로 자유관광 형태로 짰었던 거죠. 그러니까 숙소만 정해놓고 시간 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마음대로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식사를 할 때 어디가 맛있더라. 뭐 그런 것들 정보. 그러면 이제 경주에 가면은 또 교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교동에 가면 교리김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꼭 경주에 가시면 그걸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 이제 작은 김밥집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유명하다 그래요. 저도 가가지고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 김밥 자체가. 그래서 아주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주까지 가가지고 김밥을 먹느냐,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이니까 먹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게 변해버린 관광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역시도 관광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은 노력하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자기 지역의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이제 여수라는 곳이거든요. 여수는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여수라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거기는 뭐
그 이제 흔히 이제 그 여수 하면은 이제 그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로 대표되고 어떤 이순신 장군, 이충무공의 유적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바다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음식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닿아가지고 혹시 여수에 그 관광에 의도가 있으시거나 관광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여수를 떠나온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곳의 어떤 그 실질적 변화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제 지인들이 아직도 거기에 많이 살고 있고 제 부모님들도 다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어느 곳을 가보면은 관광 목적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안내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닿으면 거기에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국의 어떠한 여가 문화라든지 관광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좀 짧게 마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늠을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시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복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그 다큐를 한 편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3개 정도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또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어떤 그 한국의 고건축에 관한 한 15분 정도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시간이 되시면 반드시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튜브 동영상 시청을 통해 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